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내일이 네. 크리스마스네요. 저도 이 빨간색 옷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제가 한번 같이 입고 오시죠. 이게 마땅한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크리스마스 복장을 안 한 이유는 제 코가 또 루돌프 코거든요. 아니 오늘 산타 모자만 썼어도 딱 산타 할아버지 어울리죠. 같았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 역할에 잘 어울리겠다. 그러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산타 역할로 나가라.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건 뭡니까 저기? 우리 이거 또 배종찬 수장님 때문에 드디어 실버 버튼입니다. 와. 네네. 이거 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덕분이죠. 시청자 아닙니다. 제 덕분이죠. 덕분이 아니고요. 맞아. 1번은 시청자, 2번은 배종찬.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뉴스 토마토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 뉴스 토마토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가장 관심 많은 프로가 우리 진짜요? 뉴스 토마토. 진짜요? 네, 뉴스 인사이더더라고요. 거짓말이 한 60%?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진심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새해에도 더 많이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실버 버튼 자랑하니까 자랑 좀 그만해라 이게 첫 번째 많이 나오고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네. 왜 당신은 나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 공이라 그러느냐, 도대체 누구 공이 제일 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이 제일 커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요. 우리 모든 결과는 바로 네.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좀 대박 키워서 100만 구독자 가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골드 버튼 받아보게. 그렇습니다. 네. 골드 버튼 못할 거 근데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골드 버튼 네. 100만이라는데 우리 지금 13만이야. 가능해요. 아니 뭐 우리가 가능해요? 사수대첩 50만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100만. 여러분, 우리 1+10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00일 동안 1+10 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가자. 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 너무 많아. 자, 네. 봅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양당 후보 자,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악재가 좀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중에 한 분은 정말 악재가 계속 끊임없이 터지고 있네요. 아. 자,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현재 대선 지지율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은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라 악재가 겹치니까 메론 크리스마스다. 메론 크리스마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제 깻잎 반장이 아니라 깻잎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혼전이에요, 혼전. 그래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입니다. 지난주에는 실시되지 않아서 이 추세가 이번 주 2주 만에 결과가 되는데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지난 20일, 21일, 22일 수요일까지의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29%, 오. 이재명 후보 35%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대진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4개 여론조사 기관 추세에서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6% 차인데도 그러니까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따져보면 6.2% 포인트까지거든요. 오차 그러네. 범위가.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서는 대진표가 결정된 이후 조사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 악재, 그중에서도 배우자 리스크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YTN이 또 이 여론조사한 방식을 가지고 네. 이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니네가 가상번호 사용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자꾸 이 여론을 왜곡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이 여론조사도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YTN도 그런 식으로 가상번호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불리하게 그전과 다르게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불리하게 자꾸 사람들을 오도한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네. 11월 둘째 주에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2%. 이것도 가짜입니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사 기관도 뭐 조사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 또 조사 시점에 따른 차이, 또 질문 방식에 따른 차이, 이 조사에서 저거는 어떤 조사죠? 이 조사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MBS 여론조사죠. MBS 여론조사. 이걸 가지고 따지게 추세를 보시라는 거죠. 추세를 보라.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영향을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를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윤석열 후보는 7% 빠졌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3% 빠졌는데 그러니까 아들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빠지고 조금 빠졌죠. 부인 리스크 때문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원인이 뭐냐? 자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장 타격이 뭐냐? 지금 이 조사는 수요일까지 실시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투스톤즈 갈등 이것도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7%포인트가 윤석열 후보가 하락하는 동안에 네. 유권자들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아니 윤 후보가 앞으로 앞설 수도 있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 엎치락뒤치락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네.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한 3개 정도 조사는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숫자가 이전보다는 더 많아진다. 네. 그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무슨 베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할렐루야 뭐 산타도 아니고 이걸 예측하는 것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원인이 뭐냐를 분석하는 것이거든요. 배우자 리스크 빨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털어내야 빨털. 훨씬 더 윤석열 후보에게 이건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방송이 내용이 없으면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털어내야 훨씬 더 지지율에 아들 의혹도 이재명 후보가 털어내야 지지율에 보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 우리도 왜 애매모호한 거 싫잖아요. 네. 노영희 진행자도 자 메리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딱 봐라. 딱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 정확하게 시점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얼마나 후보자의 태도와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드리면 여론조사는 이런 게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낮에 하느냐, 밤에 하느냐. 그래서 저녁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진보 쪽에 유리한 결과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낮에 하게 되면은 좀 보수당 쪽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리얼미터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들은 원래는 국민의힘 쪽에 많이 유리하게 나왔었었는데 네. 갤럽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낮에 한 6시, 7시 정도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이미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좀 응할 가능성이 많고 바쁘고 젊은 사람들은 좀 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근데 이것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주세요. 너무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끝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은 이제는 휴대폰이 다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재택 시간에 따른 차이를 그렇구나. 분석을 할 때는 네. 왜냐하면 어느 시간대는 가정주부가 집 전화로 하면 많다. 이 이야기는 일정 부분 분석상 맞는 이야기였는데 네. 지금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러면 3시에 전화하면 다르고 7시에 전화하면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말씀드리냐. 여론조사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는 이상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추세를 보시라 이거죠. 네. 추세를 보면 답은 나온다. 추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코너가 바로 쇼미더 민심. 바로 우리 코너니까 편향되지 않게 우리는 쫙 추세를 보면서 이 추세에 따른 후보자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네. 자,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는 혐의예요. 논란이 아닙니다. 네. 도박 혐의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더 이상 진실 게임이 아니에요. 저지른 겁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지 추가적인 뭐 성매매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수사가 되든지 수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들의 파장이 커지는 건 이전 선거에도 그랬지만 진실 게임이거든요. 진실 게임입니다. 아 이게 진짜가 뭐야? 가짜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규명되지 않는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논란이 길어지면 부정적이다. 또 상대성 이론이죠. 네. 상대성 이론이 뭐냐? 후보자가 뭐 자꾸 의혹과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면 별로 그게 미치는 파장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아들 혐의 외에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스캔들이 있어 왔거든요. 대장동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는 헌법 정신입니다. 공정해요. 상식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상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저렇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후보에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반응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상임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지 후보자 배우자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전 대선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포커스가 후보자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조사 결과를 총 망라해 보더라도 네. 후보자의 배우자의 자질, 호감, 비호감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응답 결과가 높다는 거예요. 네. 왜인 줄 아세요? 그 왜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우리 방송입니다. 자, 내년부터 5년간 국정 운영을 했는데 아무도 유력 후보 두 사람 다 국회의원을 역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성, 불확실성. 아니 내년부터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데 오미크론 다음에 변이가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투명성. 그러니까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의 흠집이 있으면 네. 국정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제가 끊지 않으면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하루 종일 계속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 말씀이 맞는데 배우자 리스크. 게다가 어제는 이제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안 줬다는 그 장모님께서 네.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모님께서 일심. 결국에는 사무소 위조로 1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실형을. 근데 바로 그 사건은 그러니까 통장 잔고를 349억인가 그 위조했다는 혐의로 선고받은 그 사건은 사실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청문회 당시에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사건이 시사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옥죄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 리스크에 대처하는 윤석열 본인의 문제 이게 사실은 더 지금 큰 문제로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후보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는 것은 지금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해서 의혹 그리고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렇죠. 성격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검증과 평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상장은 있는지 그리고 재적 증명서는 원본이고 발부대장에서 나왔는지 네. 그걸 규명하면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사과를 표명하면 됩니다. 사과할 내용이 있거나 사실 지금 당장 근거 자료를 가져와서 이 의혹을 해명할 수가 없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권자의 재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됩니다. 왜? 2월 말이 됐는데 그제서야 더 추가적인 의혹이 터졌다? 그걸 어떻게 규명하겠어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인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이재명 후보도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누차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우리가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기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게 뭐냐? 4명의 남자가 중요합니다. 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지금 어느 한 사람하고도 찰떡 케미, 룰루랄라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대응을 하느냐. 대표님, 제 말은 이준석 대표님의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해줘야지. 어떻게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 당원이 선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잖아요. 네, 얼마나 네, 불안하겠어요. 네. 국회의원 경험도 없죠. 30대죠. 그런데 당에서는 자꾸 중진이라는 사람이 흔들죠. 이럴 때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의 발언은 제 발언과 동일합니다. 흔드는 사람들은 선대위에서 윤핵관이 뭐예요? 그딴 거 다 집어쳐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 시점에서 네네. 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회동했잖아요. 왜 이 타임에 회동한 것 같아요? 아니 표심이 중요하니까 이제 왠지 좀 이길라 그러니까 여기 딱 숟가락 얹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그런 오해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아니 왜 좀 빨리 안 도와줘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네. 뭐 선거 때는 그런 거 따질 일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연말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것이든 여하튼 이낙연 전 대표가 광화문에서 손잡고 시청 앞에서 손잡고 이재명 후보 돕겠다 이걸 해야지. 같은지. 크리스마스 지나가잖아요. 네. 아이고 뭐 해 지나가니까 이제서야
이런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이슈가 이낙연 전 대표도 숟가락을 얹을 만해. 왜? 호남 지지율이 잘 안 나오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잡으러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념관도 방문하고 목포로 갔단 말이에요. 아들인 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홍걸과 이렇게 또 공동 주세도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합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자 지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이재명 후보는 이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서른. 네? 서른 의원. 서른 그렇죠. 의원. 네, 서른 의원 그러니까 나오셔야죠. 서른 의원은 우리 방송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딱 나와서 이재명 후보 당선돼야 되면 딱 지지를 하는 순간 이건 반향이 있어요. 그렇죠. 서른 의원이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가 오느냐면 제가 전화하려고요. 서른 의원한테 나오십시오. 전화하실 거예요? 네, 김대중- 나오십시오. 네. 아니, 그걸 또 뭐 노영희 진행자께서 직접 전화를 네, 제가 그래서 전화합니다. 네. 그럴 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명의 남자를 잡으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자, 어쨌든 제 질문에만 좀 대답해서 요점 정리를 하고 갑시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어쨌든 지금 만나는 거 조금 타이밍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만났어야만 되는 타이밍이다. 이게 그렇죠. 요점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면 오히려 유리하다, 불리하다. 요 얘기는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살펴볼 건데 저는 저의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정치공학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반성도 안 하고 재판에 협조도 안 한 사람을 왜 사면해 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치공학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면을 해줘야 돼요. 왜냐 해주었을 때 그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이겠죠, 뭉치겠죠. 게다가 그분이 몸도 안 좋으시니까 당연히 그분 건강도 생각해서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오면 그분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위하는 사람들이 쭉 모이겠지. 그럼 박근혜 씨를 누가 감옥에 보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책임론이 대두가 되겠죠. 네네. 그럼 그 책임론의 한 가운데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그분이 나오겠죠. 그럼 그분은 이 대척점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합을 이루든지 완전히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 제 코너 아닌가요? 아, 이거 여쭤보는 예, 거예요, 네, 제가. 네, 네, 네. 예. 아니, 이게 좀 코너 욕심 부리지 말고 간결하게 같이 해봐요. 간결하게 좀 해주시면. 같이 한번 자, 해봐요. 먼저 사면이 된다.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사면은 불발됐죠. 그런데 사면이 될 경우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탄핵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완전히 지지층 자체가 윤 후보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은 국민의힘 지지층, TK 그리고 보수층이거든요.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지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주로 중도 진보나 중도층에서 지지를 해서 하이 왜 사면하고 그래? 아직도 사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아이고 아닌 밤중에 이게 뭐야 홍두깨야 날벼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지금 당장은 심지어는 여당 지지층 여권 내에서도 반대겠지만 네. 윤석열 후보도 반길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네네. 그거죠. 네. 바로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사면시켜라.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저는 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독이 사면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 몰라요. 네.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선거일 3월 9일 이전에는 네. 사면 안 될 걸로 안 봐요. 될 것 네. 같다. 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견해가 좀 다르지만 네네. 어쨌든 지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인물은 강조하시네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이준석 당대표가 이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겠죠. 저는 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은 계속 깐죽깐죽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이 말이 맞는지 아니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저는 안 돌아온다. 더 이상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쪽 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은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 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20대 특히 이제 30대 남자의 이 타격이 윤 후보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윤 후보가 배우자 리스크도 있지만 이준석 리스크도 있거든요. 네. 30대 타격.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더 중요해진 사람이 누구냐? 홍준표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수학,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오는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하고 국민의당 후보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종로 지역구 나가요. 이러면서 연대나 협력이나 합당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복잡한 셈법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있는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가 빨리 배우자 리스크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일면에 나오네요. 단독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 동아일보 2021년 12월 24일 03시 01분. 결정됐어요? 근데 이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나온 뉴스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정확히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달 말 출소조차 밟을 듯. 왜? 박 건강 때문이겠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네네.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아예 못 씹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한명수 전 총리도 특별 사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기는. 사면이 된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건강이 지금 심각하게 안 좋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건강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한명숙 총리도 사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면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안 하냐 이런 또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유도 고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은 정치 공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둘을 다 한꺼번에 사면해준다? 이거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을 사면해주되 이명박보다는 박근혜 씨를 사면해주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정리를 좀 해주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아니 100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선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사면보다는 건강으로 인한 여론 영향이겠죠. 건강 이 부분일 그렇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사면을 중립을 지켜야 하려면 되니까. 사면을 하려면 선거일이 끝나고 난 직후에 사면을 해도 되거든요.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여기서 뭐 선거 개입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대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선거 개입이 아니라 선거 영향. 네. 개입과 영향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네. 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건강 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을 고려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는 것을 아주- 결정이 됐네요 지금 단독이. 근데 완전 또 결정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 같아요. 또 언제든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이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특사면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왜 우리 최민희 의원은 사면 안 해줄까? 난 이해가 안 가네. 최민희 그렇네요. 최민희 의원 사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갑자기 오늘 또 사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면 초가 된 건 아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쨌든 간에 선대위 내려놨고 2030 남성들 떠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오차 범위 내지만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 앞서는 것도 30대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20대도 20대이지만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타격받는 거. 네. 그건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실수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청년 세대에 대한 또 인식도 영향을 또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더 큰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이준석 당대표 투스톤즈 갈등이 30대 표죠. 아니 왜 이래? 그러니까 뭘 보냐 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와의 이 관계 이걸 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어떤 태도를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느냐, 당대표를 더 존중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지지 후보 없다라고 하는 유보층이 증가하고 있고 언제든지 지지층 바꿀 수 있다,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라는 대답이 늘어난대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죠. 이번 선거는 왜 변동성이 커지느냐?
역대 대선은 지역이나 이념이었다면 이번엔 이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배동찬 소장과 함께하는 코너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음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진행자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번 방송 보셔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네. 나오나. 네, 배수다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방송 말씀 고맙고요. 자, 저희 이거 하나 제가 또 준비했는데 아까부터 내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서 이걸 해드리네요.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 구독자 애칭 이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커뮤니티 탭 클릭하시면요. 이벤트 내용 상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만 원권 선물 보내드립니다. 5만 원권 여러분. 5만 원권. 네, 자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의견 주시고요. 오늘 방송 내용 아니어도 항상 의견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100만 가야 되니까 1+10, 1+100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모시고 저희가 한번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온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